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중요한 거 4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 둘 다 최장기 10년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토지건 건물이건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우리 임차권에서는 제한이 없었죠. 그거 아시고. 그런데 건물은 최단기 1년의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 전세는 없어요. 건물을 6개월 전세만 살면 될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최단기 1년이니까 1년 이상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최단기가 1년이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대요. 이 말이 곧 최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보다 짧게는 못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좀 재수없게 어렵게 말을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 빈정상하게.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좀 약간 일반인들을 빈정상하게 만드는 약간 좀 이런 그 법 특유의 어투 있죠. 요런 거 내가 참 싫어하는데, 아무튼 요런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은 그냥 전세금만 뭐 2억 이렇게 정해놓고 기간을 뭐 1년이건 2년이건 정해놓질 않았어요.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아무나, 이게 이제 우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다른 특징이죠. 임대인도, 여기서는 임대인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간에 둘 다 소멸 통고를 상대방한테 한 후에 6개월 후에면은 전세권이 소멸되는 그런 소멸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임차권도 좀 다르고 상인법과 주인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전세권이 가장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기준을 잡아 놔야 돼. 그래야지 뒤에서 배우는 것들이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6개월 후에 소멸 통고 후에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 우리가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법정 갱신에 대해서 내용을 쭉 배우는데, 이 내용만큼 중요한 게 법정 갱신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밖에 안 돼요. 토지 전세권에서는 법정 갱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이것도 봐봐. 이것도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6개월부터 1월까지 갱신을 안 하겠다,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또 계약을 한 것으로, 이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전세금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요건이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대요. 그러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만약에 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중요한 거 다 끝나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우리 시험 지문에 가끔 등장하는 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 대기도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해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딱 요렇게 전세권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놓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뭐 임대차 보호법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안 헷갈릴 겁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요런 놈들을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